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 학교에 보낸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영양사 사라 존스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초등학교예요. 이곳에서 저는 약 500명의 아이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다양한 맛,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날의 급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영양 계획을 세우며 식자재 공급업체와 연락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면서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 멕시코의 타코, 인도의 커리, 태국의 팟타이 등 각 나라의 대표 음식들을 맛보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음악과 드라마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 음식, 특히 김이라는 해조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특별한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한국의 김에 대한 저의 인식은 그저 이상한 까만 종이 정도였습니다. 가끔 일식당에서 스시를 쌀 때 사용하는 검은 해조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것이 일본이나 중국 음식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김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백인,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등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준비할 때도 이런 다양성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아시아 음식은 주로 중국식 볶음밥이나 일본식 데리야키 정도가 전부였죠. 한국 음식은 생소하고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일상은 꽤 반복적이었어요. 매주 월요일에는 새로운 급식 메뉴를 계획하고 화요일에는 식자재를 주문하며 수요일에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음 주 준비와 주간 평가를 하는 시기였죠. 이런 일상은 몇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평범한 월요일 오전 급식실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제 직업적 관점과 개인적인 취향까지 바꾸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갔을 거예요. 이상한 까만 종이 정도로만 여기며 그것이 세계 식품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평범했던 월요일 오전,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어머니가 딸아이를 위해 싸온 김밥 도시락이 원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급식실 한쪽에서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면서 상황이 커졌죠.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김수민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김수민의 앞에는 낯선 음식이 담긴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죠. 둥글게 말린 검은색 해조류 안에 흰밥과 다양한 채소, 계란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음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상하다며 놀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2장 이어서 김수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김밥을 하나씩 먹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것이 김밥이라고 설명해주고 심지어 몇몇 친구들에게 맛보라며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들도 한 입 맛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달리 맛있다며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이 생겨났죠.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과 개방적인 태도가 놀라웠어요. 급식 시간이 끝나고 김수민에게 다가가 그 음식에 대해 물어보았죠. 김수민은 밝은 미소로 그것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주 월요일마다 싸주시는 특별한 도시락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몇몇 아이들이 김수민에게 다시 김밥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김수민의 어머니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김밥을 싸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밥은 우리 학교에서 작은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흥미로워진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김과 김밥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산 김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연간 수출액이 무려 1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었죠. 이 숫자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이상한 까만 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산업이었던 거예요. 뉴스 기사들을 통해 더 놀라운 소식도 접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마른 김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했죠.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김 공장을 직접 방문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농가와 가공업체들은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가장 의아했던 점은 왜 일본이나 중국의 김이 아닌 한국 김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였습니다. 김 자체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해조류인데 왜 한국 김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 의문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영양사로서의 직업적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식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김수민의 어머니인 김지영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전화 통화에서 김지영은 한국 김의 우수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김은 품질, 맛, 영양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했죠. 특히 김밥은 영양 균형이 완벽한 한 끼 식사라고 강조했어요. 밥, 채소,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한국 김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이들이 모두 좋아할까?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곧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담당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김밥 사건이 우리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다른 문화의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이 커지고 급식 시간이 더 활기차고 다양해질 가능성이 보였죠. 이런 변화는 영양사로서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문화 체험을 통한 교육적 가치도 있을 테니까요. 김밥 사건 이후 한국 김에 대한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인터넷으로 한국 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연구로 발전해갔죠. 한국 김 산업의 현황,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제조 과정, 영양 성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한국은 세계 최대의 김 수출국으로
전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까지 한국산 김이 수출되고 있었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 김밥을 접하게 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 찾아보니 중국 바이어들의 한국 김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한국 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현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 김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수확 전부터 물량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김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한국 김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바다의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품종 선별부터 수확, 가공 과정까지 모두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김을 구워내는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했죠. 이런 기술력 덕분에 한국 김은 맛, 향, 식감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식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한국 김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C, 칼슘, 철분, 요오드 함량이 높아 건강에 매우 좋다고 했죠. 칼로리는 낮고 영양가는 높은 완벽한 건강식품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김밥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김에 밥과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말아 만든 음식이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춘 한 끼 식사라고 했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영양사인 제 눈에도 이상적인 식사 구성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김밥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었어요. 재료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참치, 불고기, 치즈, 야채만으로도 다양한 김밥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과일을 넣은 디저트 김밥도 있다고 했죠. 이런 다양성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도입하기에 매우 적합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밥이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소풍이나 운동회 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도시락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쉽게 먹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었죠. 또한 다양한 색상의 재료가 단면에 보여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김밥에 대한 확신이 커졌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한국 김밥을 도입하는 것이 아이들의 영양과 식문화, 교육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무엇보다 학교 급식 담당자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밥 레시피와 영양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 기준에 맞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량 생산은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김수민의 어머니인 김지영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죠. 김지영은 기꺼이 전통 김밥 레시피와 팁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학교 급식 담당자들과의 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김밥을 급식 메뉴로 도입하자는 제 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행정 담당자, 다른 급식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 세계적인 인기,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김밥이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생소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담당자는 대량 조리의 어려움을 언급했죠. 행정 담당자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고 몇몇은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모두 타당한 우려였어요. 가장 큰 논쟁거리는 문화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담당자들은 김이 일본 음식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놀이라는 이름으로 스시에 사용되는 그것 말이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김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해조류이지만 현대적인 양식과 가공 기술에서는 한국이 선두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들이 보였어요. 회의 결과는 유보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해본 후 결정하자는 제안이 채택되었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 학부모 회의는 더 복잡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다양한 식문화 체험에 매우 개방적이었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미국식 급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들에게 생소한 한국 음식을 먹이자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한 학부모는 왜 하필 한국 음식이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나라의 음식은 어떻냐는 것이죠. 또 다른 학부모는 괜히 음식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상한 맛을 접하게 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모두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우려였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김이 일본 음식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자 저는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의 역사, 각 나라별 특징, 그리고 왜 한국 김이 특별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죠. 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이 일을 추진해야 할까? 이렇게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김수민의 김밥에 보였던 순수한 호기심과 환한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에서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직접 한국 김과 김밥을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론적인 지식보다 실제 경험이 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인터넷으로 우리 지역의 한국 슈퍼마켓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꽤 큰 한국마트가 있었어요. 주말에 방문해서 김과 김밥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단지 직업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실험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슈퍼마켓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전에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마트에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김 코너로 향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김이 진열되어 있어 놀랐어요. 구운 김, 조미김, 두꺼운 김, 얇은 김 등 여러 종류가 있었고 브랜드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다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 김밥을 만들어 볼 거라고 설명하자 친절하게 초보자에게 적합한 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찾았어요. 당근, 오이, 단무지, 시금치, 햄, 계란 등 기본적인 재료들과 함께 김밥송. 밥을 짓는 데 필요한 쌀과 양념도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발도 잊지 않고 챙겼어요. 직원은 김밥 초보자를 위한 팁까지 알려주며 응원해 주었죠. 그 따뜻한 친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따라 김밥용밥부터 지었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리고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 밥솥에 앉혔어요. 밥이 익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했죠. 당근과 시금치는 살짝 볶고 계란은 지단으로 붙였습니다. 모든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 정돈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밥이 다 익자 양념을 해서 김밥용 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말 차례였어요. 김발 위에 김을 올리고 그 위에 밥을 얇게 펴 발랐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재료들을 일렬로 올려놓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재료가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밥이 너무 많아 잘 말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하나의 김밥 롤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김밥을 자르는 순간은 긴장되었습니다.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아 김밥이 으스러질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적당히 예쁜 단면이 나왔습니다. 밥, 당근, 시금치, 계란이 어우러진 알록달록한 모습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5개의 김밥 롤을 완성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힘들었지만 완성된 김밥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직접 만든 김밥을 맛볼 시간이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김의 고소한 향과 바삭한 식감,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각종 재료의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의 풍미가 전체적인 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입, 2입 먹다 보니 어느새 한 롤이 다 없어졌습니다. 맛있게 먹은 후에도 포만감은 적당했고 속이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영양사로서 전문적인 눈으로 봐도 김밥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균형 있게 구성된 완벽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특히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김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국적인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우수하고 다양한 재료로 변형이 가능한 창의적인 음식이었죠. 특히 한국 김의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체험하고 나니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은 김밥은 이웃과 나누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웃들도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전에 품었던 우려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김밥은 분명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더 다양한 김 제품을 시도해 보았어요. 구운 김을 그냥 먹어보기도 하고 밥 위에 올려 간단히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을 잘게 부숴 샐러드에 뿌려보기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김의 고소한 맛과 바다향이 음식에 깊이를 더해주었죠. 특히 아침 식사로 밥과 김을 함께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컸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김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 김과 김밥을 우리 학교 급식에 도입하고 싶다는 열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니 대량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먼저 한국 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급식에 한국 김밥을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야 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후 한국 김의 우수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학 도서관과 영양학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국 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김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은 한국의 김양식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김양식의 산업화에 성공했고 품종 개량과 재배 환경 최적화를 통해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특히 전라남도 지역의 청정 해역에서 자란 김은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바다는 조류의 흐름이 적당하고 미네랄이 풍부해 최상의 김이 자란다고 해요. 한국 김가공 기술의 발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현대적인 기술로 발전하면서 김의 맛과 식감, 보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구이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적정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 구워내는 기술 덕분에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이런 기술력은 중국이나 일본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한국식 김 제조법이 표준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코덱스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정합니다. 이 기구에서 한국의 김 제조법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죠. 한국 김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으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B, 칼슘, 철분, 요오드 함량이 높았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이었어요. 특히 한국 김은 다른 나라의 것보다 이러한 영양소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김에 함유된 타우린과 라미닌 같은 기능성 성분들은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흔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아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았어요. 아이들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소들이 풍부했죠. 김밥의 영양학적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한 줄의 김밥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밥은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계란과 햄은 양질의 단백질을, 채소들은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완벽한 구성이었습니다. 칼로리도 한 끼 식사로 적당해 아이들 급식으로 이상적이었어요. 특히 김밥은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당근, 시금치, 오이 등 여러 채소가 작은 크기로 들어가 있어 평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채소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좋았죠. 또한 비빔밥 등 다른 한국 음식과 비교해도 김밥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김밥의 위생적인 측면도 조사했어요. 김은 자연적인 항균 작용이 있어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김 가공 과정은 엄격한 위생관리 하에 이루어져 안전성이 매우 높았죠. 이런 점들은 학교 급식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한국 김의 경제적 가치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연간 수십만 톤의 김을 생산하며 이 중 상당량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 성공은 한국 김의 품질과 맛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김인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김밥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맛과 건강함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김밥은 건강하고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한국 김과 김밥을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영양학적 가치, 맛, 아이들의 수용성, 다문화 교육적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확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차례였어요.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김밥의 영양 분석, 예상 비용, 조리 방법,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교육적 효과까지 상세히 정리했어요. 또한 시범 운영 기간과 평가 방법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다뤘어요. 이 계획서가 학교 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획서를 완성한 후 다시 한번 학교 관리자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김밥 샘플과 함께 한국 김의 우수성에 관한 자료, 영양 분석표, 예상 비용 계산, 그리고 다른 학교의 성공 사례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회의는 제가 준비한 김밥 시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자들이 직접 맛을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몇몇 관리자들도 한 입 먹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은 예상보다 맛있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긍정적인 첫인상은 이후 논의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식 후에는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김의 세계적 위상,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김밥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또한 김밥이 다양한 재료로 변형이 가능해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대량 구매와 효율적인 조리 방법을 통해 기존 급식 비용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 점차 빈도를 늘려갈 수 있다는 단계적 접근 방식도 제안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 효과였습니다. 다양한 식문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세계화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어요.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위생 문제, 아이들의 수용도 등에 관한 우려였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답변했어요. 특히 알레르기 문제는 사전 조사를 통해 대비하고 대체 메뉴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자세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논의 끝에 관리자들은 시범 운영을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김밥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평가한 후 정식 메뉴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는 큰 성과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계획의 첫 단계가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가 바쁘게 진행되었어요. 먼저 급식실 직원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직원들도 몇 번 연습하자 금세 감을 잡았어요. 대량 조리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도 함께 고민했죠. 특히 김발 대신 대형 김밥 말이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문을 보냈어요. 한국 김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양정보,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지도 함께 첨부했어요. 학부모들의 의견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첫 김밥 급식일이 다가왔어요. 전날부터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재료의 신선도, 조리 과정의 위생, 적절한 온도 유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죠. 급식 시간 아이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받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밥을 관찰하던 아이들이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특히 평소 급식을 잘 먹지 않던 아이들도 김밥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평소 야채를 싫어하던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김밥 속에 들어있는 당근이나 시금치를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평소였다면 절대 먹지 않았을 텐데 김밥 속에 있으니 맛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였습니다. 첫날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 주에도 김밥 급식을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재료를 조금 바꿔 참치김밥과 치즈김밥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열광했어요. 어떤 종류가 더 맛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집에서도 김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했다는 피드백도 들어왔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 눈치였어요. 일부는 김밥 레시피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이 끝나고 결과를 평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드백, 급식 잔반량 감소, 영양 섭취 개선 등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숫자로 확인된 긍정적인 결과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소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점은 영양사로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시범 운영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는 한국 김밥을 정식 급식 메뉴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코리아데이로 지정해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한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잡채 같은 다른 한국 음식들도 차례로 소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였어요. 코리아데이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의 식습관 변화예요. 채소를 더 잘 먹게 되었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개방성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김밥 같은 이국적인 음식에 거부감을 보이던 아이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맛보려는 자세를 보이죠. 이런 변화는 앞으로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제 많은 아이들이 기물놀이가 아닌 김이라고 올바르게 부릅니다. 또한 김밥, 불고기, 잡채 같은 한국 음식 이름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는 문화적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배우고 있었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급식 시간을 넘어 교실로도 확장되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사회와 지리 수업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아이들은 김밥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이렇게 음식은 더 넓은 문화 이해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부는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한국 마트를 방문하는 학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한국 요리 클래스를 개설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학교 급식의 변화가 가정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우리 학교의 사례는 지역 교육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우리의 코리아데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교에서는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몇 개 학교에서는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도가 점점 더 넓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 김에 대한 저의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김 수출업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김 인기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 김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세계적인 현상의 일부를 우리 학교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특별한 의미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어 기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쁨을 깊이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직업에 대한 관점이 넓어진 것입니다. 영양사로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영양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앞으로의 급식 프로그램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한때는 까만 종이로만 알았던 김, 지금은 우리 급식실을 가득 채우는 건강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특히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이 김밥 속의 당근과 시금치를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은 영양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김은 세계 최고의 식품이고 한국 김밥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영웅이라고요.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한국 김밥을 접했을 때 저는 이상한 까만 종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식품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특별한 음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김밥의 매력을 전파하는 작은 전도사가 되었어요. 학교 행사나 지역 축제에서 김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 영양사들에게 한국 음식 도입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학년 말 급식 평가에서 김밥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선정되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졌던 음식이 이제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급식 메뉴가 되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소 섭취율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였어요. 영양사로서 가장 뿌듯한 성과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공 사례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다문화 식품 교육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죠. 한국 김과 김밥이 어떻게 미국 아이들의 식습관과 문화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더 많은 학교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가 점점 더 넓은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코리아데이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었어요. 매달 열리는 이날에는 김밥, 불고기, 잡채뿐만 아니라 떡볶이, BIBIMBAP, 만두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이루어져 아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이렇게 급식 시간이 단순한 식사 시간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 확장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한국 김 생산지와 직접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양식 농가와 화상 통화를 연결해 아이들이 김이 어떻게 자라고 수확되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아이들은 바다에서 자라는 김의 모습에 큰 호기심을 보였고 한국 농부들과의 대화도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교류는 음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죠. 학부모들도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어요. 코리아 데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한국 요리법을 공유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수민의 어머니인 김지영은 우리 학교의 중요한 자문역이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한국 요리 클래스를 진행하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져요. 한국 김과 김밥의 성공은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 음식의 날, 이탈리아 음식의 날 등 다양한 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세계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요. 제 개인적인 여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에요. 김양식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배울 예정입니다. 특히 전통 김밥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김밥까지 다양한 종류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한국 김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해조류였던 김은 이제 제 직업적 열정의 원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음식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지금도 급식실에서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처음 김수민의 도시락을 보았던 그날이 떠올라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김과 김밥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영양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했어요.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보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견과 나눔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 여정을 즐겁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한국 김이나 김밥을 만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 그 맛과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까만 종이처럼 보이는 그 얇은 해조류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놀라운 맛과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도전이 우리의 세계를 넓히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김밥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